첫 번째 주제는 오늘 국무회의죠. 바로 검수완박 땅땅땅 물음표였습니다. 물음표가 들어간 건 아직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2시가 조금 넘어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 청와대 출입하는 박수현 기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아직 브리핑이나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두 발언이나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면 제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이때 여야의 원내대표 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은 특정 세력을 위한 수단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그리고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이 된 처리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고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 과정, 결과 모두가 불법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저렇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라고 얘기했고 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자, 일단 아직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을 왜 옮겼겠습니까? 그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은 이게 이제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잖아요. 통상은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도 한마디씩 하고 이런 국무회의일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이슈가 국무회의 테이블에 올라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을 어떻게 하실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예.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걸 공포하는 그런 의미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지 아니면 그냥 그건 드라이하게 얘기하고 지난 5년간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할지 야당이 어쨌든 뭐 거부권 행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면담도 요청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이 검수완박 처리 방식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뭐 국무회의 규정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정권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한 번 더 해서 그때 그냥 소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임기를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반대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 법조계 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국무회의까지 시간 옮겨면서까지도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던 모습 끝까지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 사실 이제 5월 9일이면 임기가 다 종료되고 끝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양산 사저로 가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민심들과 함께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 선택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몸으로 같이 이행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더라도 지금 국민 여론 전체를 보게 되면 무리하게 문 대통령 임기 동안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은 그냥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치고 가면 그만이라 치지만 남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저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은 애가 타는 심정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오늘 새로운 5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되는 정부의 나름대로 미래 비전도 좀 그릴 수 있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면 지난 5년을 마무리 짓는 좀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문 대통령 개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국무회의의 마지막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수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국민의힘에서 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긴급 의원총회라고 하면 어쨌거나 국회에서 이 대의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이 의사결정기구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 합의했던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통과를 자기들이 합의해서 의원총회라는 과정까지 거쳐서 당선자의 허락까지 받아서 다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윤석열 이 당선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니까 의원총회 결과가 전체가 다 뒤집혀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서 민주당에게 의회 민주주의 파괴를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상황에 대한 어떤 이 엄중함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일주일도 안 돼서 피켓을 들고 자기들이 합의해서 통과시킨 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잘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사실 권성동 의원의 그러한 합의안 도출 때문에 저희같이 우파 쪽에 있는 평론가들이 평론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고 본인이 실수라고 했잖아요. 미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더 협의하고 합의하자라고 하는데 의회 민주주의자를 선언하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저렇게 밀어붙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중대한 이슈를 예. 덜컹 합의해 놓고 의총 추인까지 맞춰 놓고 돌아서 가지고 실수라고 한다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게요.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 단지 원내대표가 가서 협상을 해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면 의총에서 뒤엎었어야죠. 근데 의총에서도 일부의 의원들만 이견 제시했을 뿐이고 그냥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의회 민주주의라는 거는 내용 못지않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요. 당연히 그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저 번복할 수 없다. 합의한 걸 가지고 그 의총 추인까지 한 걸 가지고 당연히 그럼 명분을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국민의힘 당규에 보면은 기타 중요한 당무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그건 차량에서 국민의힘 한 내부 거고. 사정이고 그러니까 제가 상대가 한 있는 말씀 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 합의된 상황인데 의총에서 합의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갖고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 하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정당성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지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합의 과정들을 거치고 주말 동안 쏟아지는 비판의 국면들을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관계자들이 다 있는 그대로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합의됐던 여야 간 합의를 뒤엎고 번복하는 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인 걸 알고 있지만 국민적 여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법조인들까지 나서서 잘못된 합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바로잡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금 이 법안을 바로잡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기하고 가자라고 한 일주일 정도를 가져왔던 건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국민께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적어도 어제 그제 지난날의 여론조사 평가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법을 처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인정해야 그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에만 해도 국민 여론이 달랐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의원총회를 한 거고 의원총회 저도 뭐 많이 해봐서 알지만 5명의 의원만 있어도요. 5명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추인이 안 돼요. 근데 들을 때 실수하잖아요. 그 판단 미스. 그게 어떻게 실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고 이번에 했던 합의 내용 중재안 자체는 1, 2분 정도는 당선자에게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분량이었고 설명이 다 됐고 그게 된다라고 오케이가 됐기 때문에 진행했던 것을 지금 국민 여론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후보자하고 통화한 내용으로 의총을 다 엎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거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그 그 내용은 과거 얘기들이니까 네. 그 얘기만 짧게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팩트를 좀 정리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고위원회에서 엎어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맞거나 뭔가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후보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근데 이 관련된 한동훈 후보자 한 사람만 한 걸로 봐서 그분의 주장이 중요했다는 것을 누구나도 알 수 있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충분하게 소개가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외압적 성격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용기 있게 국민을 위한 내용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민주당이 지난 5년간 여당을 하면서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굉장히 한계가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때로는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국민의힘에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소수 여당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여당이 되기도 전에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 당선인의 기색에 이게 당론이 바뀌고 의총의 결과가 바뀌는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지난 5년간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집권 여당이 보였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국민 여론이 그다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에도 무리가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협상 결과를 가져왔고 의총에서 추인할 정도라면 내부의 반대를 설득하려는 작은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예. 내가 불러준 대로 의장이 합의안을 만들었다고까지 얘기해놓고 그래놓고 나서 얼굴 바꾸고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하면 저게 모습이 권위가 살겠어요? 권성동 대표가 요즘 그 하시는 말씀이나 하는 모습이 폼이 하나도 안 나요. 일단 앞서 이제 여론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보도된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입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약 60% 정도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 왜 그때 제정이 됐는지 2012년도입니다. 그때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한 협의와 대화, 타협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도입된 거거든요. 당시에 도입을 주장했던 게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때 도입됐던 게 필리버스터, 안건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꼼수를 통해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시키고 필리버스터도 쪼갠 회기를 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화 타협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담 좀 해주세요라고 농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의원들 구두발로 짓밟고 가가지고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메랑 맞을 것이다. 후폭풍 맞을 것이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무회의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마지막 국무회의가 지금 모양이 안 나지 않냐. 금요일날 또 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들은 정보에 하면 대통령이 확인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모두 발언해서 오늘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얘기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좀 나중에 브리핑을 하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의당 의원 6명이 기권을 했어요. 일단 그건 박원석 전 의원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기권한 배진교 이유가? 원내대표가 지난 검찰청법 표결에서 전원 찬성했던 이유와 더불어서 이제 형사소송법 표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예고 브리핑을 했고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했던 이유는 일단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이 중재안으로 제안을 했던 선거 관련된 수사는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정당이 본인이 어쨌든 중재안을 내놓고 그게 받아들여졌는데 거기에 기권이나 반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무책임하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그리고 합의 정신에 비추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었던 예를 들어서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권, 특히 이제 고발 사건의 이의 신청권이 없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사회적 약자들이나 혹은 공익 목적의 그런 고발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제약하는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끼어들어가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여야 간에 그렇게 절충이 됐다. 근데 거기서 여야 간에? 여야 간에 절충이 됐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은 한사코 아니라고 하는데 여야 간에 절충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건 좀 진실을 확인해 봐야 내용이 될 좀 것 같고. 복잡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면 문제가 되는 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245조의 7항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건에 대해서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있는 게 현행 법안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여기서 고발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걸 문제 삼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스스로 고소하기가 좀 힘든 사람들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공익제보자가 대표적이고요. 시민단체죠. 예, 시민단체 같은 데 있죠. 이분들은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이거 아닌데 이거 좀 더 봐야 되는데 라고 고소인이나 법률 대리는 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할 수가 없는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위헌적 요소도 일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제 재정 신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항고, 재항고 통해 가지고 재정 신청까지 할 수 있는데 고발 사건은 재정 신청은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고발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이 그걸 결정하게 돼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추후에 지금 사개특위를 구성하기로 뭐 언제 구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내용적으로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정의당이 오늘 이 법안에 동의하지 못한 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특히 이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신속하게 또는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완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법안은 오늘 통과가 됐고 그러면 뭔가를 보완하거나 좀 더 완전한 법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해야 되나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토요일자로 이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던 것 아닙니까? 하지만 회기 쪼개기로 인해서 토요일자가 끝나버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최종 법안에 처리한 건데 그때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줬다면은 이 법안이 무리해서 오늘 처리 통과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기권을 들게 되면서 정의당도 마지못해 반대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결국은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함께 동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과 선거법 문제 그리고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함께 연결해가면서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냐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받았던 게 정의당의 주소였는데 지금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정의당을 떠났다가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던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들도 거치고 날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오늘 방금 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이 이의신청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왜 구태여 얼마 안 되는 이 기간에 무리한 법안 처리에 정의당마저 그 비단길을 깔아주게 됐는지 결국은 나중에 날선 비판에 대한 심판대 위에 결국 모두 함께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발인을 제외한 거는요, 결국에는 이재명 고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성남시청 압수수색했잖아요. 성남 FC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 영장을 3주 전에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이게 집행된 건데 결국에는 시민단체에서 이거는 경찰에서 처음에 불송치 결정 내렸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다시 이거는 이의 제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수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결국에는 막판에 이걸 바꾼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이거 모두 양형자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자신의 당 의원들 20명 감옥 안 보내기 위해서 이 법안 처리하려고 했고 그리고 고발인 이거 뺀 것은 이재명 전 후보, 이재명 고문 이분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뭐 고발인을 뺀 문제에 대해서는 사개특위에서는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완할 생각하고요. 거를 왜 바꾸냐고요? 보완할 국민의힘이 거를. 합의를 해주고 나서 지금 와서 갑자기 모른 척 하시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을 등으로 바꾼 것도 지금 이제 원래 두 가지 경제와 부패 범죄 중에서를 등으로 바꾼 것도 국민의힘의 요구였고 이 똑같이 고발인과 관련돼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던 사항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 올라가서 어쨌든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모양새는 취했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고발과 관련돼서는 이제 시민단체 상습적인 고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또 가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빠지지 말고 논의에 꼭 같이 참여해 이게 주십사 법적 부탁드립니다. 안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뺐다가 다시 논의해가지고 다시 뭐 이 부분을 고치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문제가 있은 부분들을 인지하고 나서 사개특위 언급을 꺼내는 거잖아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다가 최종적인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중수청 문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게 법무부 산하에 한동훈 FBI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쏙 빼버린 거 아니냐.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부패 범죄 수사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야? 이런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나니까 옹색해지는 측면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걸 근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왜 않은 그렇게 게 성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 나중에 가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냐. 잠시만요. 이걸 이런 비판이 나올 제가 수밖에 없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정의당은 왜 기권했냐라고 해서 나왔던 박원석 의원님이 계속 발언권을 지금 하면서 계속 5번 정도 요청하셔가지고 예. 아니, 양당이 너무 발언까지 독점하려고 그래요.
그 정의당이 이번에 검찰청법 개정안에 동의하고 오늘 형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걸 두고 기권한 걸 두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는데 꽃길 깔아준 거 아니냐. 예. 또 민주당 이중대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오는데요. 저는 이 이중대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에 반대했다면 국민의힘 이중대라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쳤을 겁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의당은 정의당의 당론과 원칙과 판단을 가지고서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논리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거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건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죠. 어쨌든 여기에 그냥 구분 없이 정의당이 동의해 준 거 아니냐. 정의당이 동의 안 했어도 사실은 통과가 됩니다. 의결 종족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고 원안에는 저희가 강력히 반대했어요. 민주당이 제출했던.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 종결을 민주당에서 타진해 왔을 때 그것도 동의할 수 없다. 의회의 그 의사일정 진행 방식, 소수자에게 보장된 반론권을 소수당 스스로가 봉쇄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고,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은 찬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조차도 변칙적인 의사진행 방식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정의당이 원래 갖고 있던 당론이 수사기소권은 분리돼야 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그리고 게다가 정의당에서 중재로 냈던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수사권을 유지하자라는 게 수용된 상황에서 그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이기 때문에 그건 찬성했고, 다만 형사법 내용은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반드시 이게 추후에 바로잡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별로 그렇게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데 지금 중수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이 이게 결의안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결의안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수많은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집행 안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법률안에 부칙이거나 혹은 부대 의견으로 통과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에서 뭐가 찝찝했든지 이걸 빼고 지금 결의안으로 돌려놨는데 과연 이 결의안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촉구를 해야 되겠죠. 앞서 말한 고발인이 이의 신청 주체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쓰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됐을 때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렸을 때, 일례로 묻어버렸을 때 이의 신청을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이런 법 절차를 잘 모르면 못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이런 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대신 고발을 하면서 해줬었는데 그게 지금 막힌 겁니다. 그래서 약자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로 어쨌든 간에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고, 앞서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시로 미뤄진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락은 됐고요. 거기에 평가는 이제 역사가 할 거야 됐고, 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앞서 말한 고발인이 이의 신청에서 삭제된 것 말고 또 보완할 사항이 혹시 또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견을 잠깐 주시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하도 바뀌고 복잡해가지고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또 언제 소수석 될지 모릅니다. 지금 야당은 됐잖아요. 절차적인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단 중대범죄수사청 관련돼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특히 20대,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 세상엔 법보다 법 바깥에 있는 문화의 영역이 더 넓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중요한 것은 검찰 내에 있는 6,300명이나 되는 베테랑 수사관 이 수사 인력입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범위는 줄어들었고 이 수사관들이 제대로 된 수사청으로 자리를 옮겨서 본인들의 수사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가 수사를 잘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법을 아무리 틀어 막아도 결국 하려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걸리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문화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위해서라도 이 정부 조직 재편을 윤석열 정부가 좀 잘 고민하고 만드는 것, 이것이 앞으로 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중대수사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따르면 사개특위를 올 연말까지 활동 기간을 뒀어요. 근데 지금 벌써 5월이란 말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돼요.
원구성 협상하고 또 여름 오면 여름 휴가 가고 실질적으로 이 사개특위 활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내 구성이 과연 가능할지 이게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안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제외된 수사는 다 경찰이 하게 되는데 지금 경찰이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후속 논의들이 여기 따라 붙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그 후속 논의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일정대로 밀도 있게 진행이 안 되게 되면 한동안 굉장히 중요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가 표류하면서 수사 공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점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추가 입법이 필요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뭐 사개특위를 하게 됐든 그 이후의 조치들은 결국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걸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아무리 강한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 조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표류되거나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최종 공표가 되고 나면 좋은 내용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가기보다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앞으로 수개월 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드립니다. 저는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4개월 동안 저는 검찰이 야 그냥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수사했던 거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자. 여야 뭐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대장동 사업 좋아 그냥 우리 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검찰발 수사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것 같아요. 뭐 소환 조사한다든지 기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4개월 안에 검찰이 다 털어버리려고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수사를 개시해서 어느 정도가 많이 나오면 뭐 묻히기도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노릴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해 중수청 법안이 발의됐을 때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사실은 총장직을 물러난 게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검찰 출신의 당선인이기 때문에 말하기 애매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더 강력한 지금 검수완박, 뭐 반박이라고도 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가 지금 된 상황인데 별다른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뭐 검수 반박이든 해라. 내가 따로 또 다 대통령이 또 권한이 많으니까 그런 게 좀 있나요? 왜냐하면 김병민 예. 비대위원이 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대변을 약간 해주시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 검수완박을 그때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아니라고 나중에 선거가 지나고 났던 그 기간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는 아니 검수완박 조치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정치하려고 검찰총장직 그만두고 나갔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장으로서의 직을 던져가면서 일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직을 던지면서 검수완박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들이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국민을 대표하는 당선자, 대통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논조를 가지고 당선인이 적극 개입하는 순간 사회적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역할이 조금 한 발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예. 원칙적인 상황 속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들을 너무 급박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정도의 수준에서 언급을 하고 나머지 국회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민을 대변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정리 조정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이 좀 즐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즐긴다. 이 법안들의 세부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고 싶은 대로 시행령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지금 말씀 이제 부패, 경제, 범죄 등에서 네. 밑에 뒤에 가면은 구체적인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다 경제에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또 연관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현재 시행령의 경제 범죄는 다 들어가 부패 범죄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행령 또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거기다 등이라고 바꾼다 해서 엉뚱한 것을 옮겨오는 것 자체는 그것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중이든 등이든 그 범위 안에서 넓어지는 거는 어렵고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까지 무리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데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한 경찰이 오히려 말을 잘 듣습니다. 알아서 수사 잘하고. 봐보세요. 성남 FC. 이거 수사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 뺏겨도 기본적으로 민주당을 향한 전임 정권을 향한 수사 알아서 할 거야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정리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 뭐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에서 민주당이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임명권자는 윤석열 당선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부로 행안부로 넘어가면요. 거기엔 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이상민 후보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당장 이번에 5년 정부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더 키우고 막 이런저런 활동할진 모르지만 종국에 10년 길게 놓고 보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리하게 되는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히 맞죠.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심정은 급할 거 없다 한마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다가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져서 그게 법무부 산하든 행안부 산하든 인사권은 본인이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민주당이 낸 법안에 따르면 그걸 법무부 산하로 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청까지, 내나는 그렇게. 네, 지방청까지 다 두도록 돼 있고 그리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그러면 이거는 현재 검찰을 두 개로 쪼개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인력의 신분을 검사라고만 보장하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현재 검찰을 이원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윤석열 당선인의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이나 혹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방안하고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괜히 지금 국회가 하는 일에 당선인이 감나라 배나라 한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게 예. 되면은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대변인의 말보다 세 분이 훨씬 풍부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검수완박 얘기는 듣고요. 조금 뒤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나오면 오늘 국무회의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면 그때 또 연결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